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전현희 의원 모셔서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폭삭 소가수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진짜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저야 거리에서도 늘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파면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시작이죠. 예.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셨어요? 최고위원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최고위원들과 대표님과 함께 같이 다 봤었는데요. 예. 다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도 감동, 좀 감격, 그리고 그동안 했던 이런 온갖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이제 눈시울을 이렇게 적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손수건 꺼내서 울거나 티슈로 눈물을 닦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모두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박수라든지 환호성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또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약간 엄숙한 느낌? 그런 그렇군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18일 날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오늘 이제 8일이니까 열흘 남아 있는데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함상훈 두 분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뤄둔 숙제 다 했어요. 예. 40일 만에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최성목 대행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바로 즉시 절차적으로 볼 때 대통령 대행이 임명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헌적인 그동안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의 책임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관을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학자들의 대다수는 이 국회 몫에 국회에서 추천된 재판관을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으로 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다.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행위로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상권 분립하에 이 대통령과 국회와 또 법원에 이렇게 그 몫을 준 것은 이거는 이제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그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한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임명된 이런 대행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학자들이 그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철회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후임자가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12월 4일 그 밤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법조 4인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날 밤에 뭐 무슨 소위 얘기하는 계몽령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논거들을 서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임명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계엄의 이게 내란의 이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도 그동안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조력을 해온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이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이런 헌법의 의무 이런 거는 그동안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은혁 재판관, 마형주 또 대법 뭐 임명하지 않았고 상설특검법에 의해서도 바로 즉시 임명해야 되는 상설특검들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실상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를 이 배후에서 조력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내란의 공범으로도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임명한 제가 다른 한 분은 아직 방금 막 뉴스를 접해서 모르겠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법제처장으로서 거기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 안가에 계엄 다음 날 그때 모인 사람이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사실상의 윤석열의 최측근 법조인들이 모여서 그날 이제 그때 법사에서 그날 뭐 했냐 이랬더니 뭐 오랜만에 친목을 위해서 모였다. 그것도 대통령의 안가에서 그것도 계엄 다음 날 정말 얼토당토 않는 개변을 했고 실제로 이 법제처장 위치에서 이 사실상의 이제 여러 가지 계엄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며 항상 그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지금 발언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그때 뭐 사실상 핸드폰도 지금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지금 사실은 부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내란에 실제로 이 공범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데 그 사람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다는 것은 한덕수 대행의 그동안의 내란 동조 행태의 또 다른 연장성에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절대로 이 그대로 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그는 또 지금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파면당한 윤석열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존의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이번 내란 사태 배후에 있지 않나. 법조 카르텔. 거기에 대해서 법기술 지금 그동안 현란한 법기술을 이제 또 시전을 했고 실제로 그런 법기술에 의해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어이없게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이 사실 이런 이제 지금 아까 삼청동 안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법기술을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외곽에 있는 뭐전지 뭐 검찰총장 출신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아직도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그런 법조 카르텔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도 임명이 추천을 하는 이런 흐름이 한덕수 대행과 함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 떠나서 만약에 이게 윤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지금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관저에 사실 불법 점거죠. 예, 관저 불법 점거. 네, 실질적으로 자격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저에 지금 현재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도 소송 해야 됩니까 이거? 그는 이제 민사고요. 예. 일단 국가가 해야 예. 하려면 주체가 될 수 있죠. 예, 국가가 주체가. 그걸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 불법 점거 상태에서 예.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힘의 뭐 지도부 의원들 예. 2명 가서 접견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 뭐 이런 가서 예. 뭐 접견도 하고 예. 그것도 또 조용히 하면 될 텐데 네. 그냥 신문이나 인사를 간 그런 정도면 예. 그냥 조용히 국민들 모르게 하면 예. 될 텐데 그걸 외부에 공개적으로 예. 메시지를 내고 예. 뭐 이재명 민주당에게 뭐 예. 정권 조사는 안 된다. 네. 뭐 국힘이 뭐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뭐 이런 예. 식의 예. 정치적 메시지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이고 예. 아직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도 않고 네. 국민들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선동하는 메시지만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여전히 윤석열이 예. 이 막후에서 어쨌든 한덕수도 그렇고 뭐 예. 자기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권에 있는 예. 현재 이 정부나 국민의힘 이쪽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대통령실 참모들 불러가지고 그날 파면된 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거나 변호인단을 통해서 뭐 메시지를 또 내가지고 이 변호인단도 불러서 또 만찬을 하고 나경원 불러가지고 차담을 하고 국민의힘 두 사람 또 그 지도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관저 정치를 하면서 승복은 하지 않고 내전을 획책하고 있는 중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유인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감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재구속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사실상 검찰이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네.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 구속 취소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항고라는 예. 그걸로 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즉시 항고를 사실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란 수계를 석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법률적으로 탈옥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금 행태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고 거기에 이제 지금 또 자녀의 이 채용 비리 네. 문제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으로서는 어차피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뭐 면하기 어렵고 네.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거의 이제 윤석열 쪽에 국민의힘 쪽에 사실상 그쪽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검찰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덕수 대행이 오늘 두 사람의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 예. 위헌행위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일이지만 예. 지금 저들이 만약에 이 최후까지 승복을 하지 않고 네. 이 뭔가 뭐 기자님 예. 말씀하신 대로 내전을 획책을 하거나 예. 그에 준하는 이런 헌법 질서에 대한 불복을 꾀한다면 예.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이 사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그 민주당의 예. 정당 해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헌재 통한 민주당의 정당에서 민주당을 정당해산 시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직 법무부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정당 해산은 법무부에서 그렇죠. 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만약 2명의 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예. 두 사람이 지금 완벽하게 이제 윤석열과 국힘 쪽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렇죠. 그런 헌법재판관이 들어오는 예. 격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건 또 국회에서 이 재판관들의 임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냥 뭐 대행이 임명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런 일이 뭐 발생을 하지 않을 거다고 믿고 싶고. 예, 이거를 이를테면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기간이 길이 14일인가요? 인사청문. 그러니까 후보자가 일단은 그 전에 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위헌 심판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결정은 4월 18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바로 2명을 추천한 건 굉장히 시간을 예. 당긴 거거든요. 예.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최대한 늘려서 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막아온 셈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저들의 전략은 5대3 전략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최대한 탄핵을 막으려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의 재판관을 지금 시간을 앞당겨서 네. 굉장히 서두른 모습으로 임명을 추천을 하는 것은 네. 이것도 또 다른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도 네. 염두에 두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방금 든 생각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뭐 저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심히 내란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내란이 아직 안 끝났고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을 어떻게 종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국민적인 에너지가 내란 정식으로 모여야 된다. 진짜 그 최순실 말 맞다나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라도 이게 지금 내란 정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게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돌려막게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가 일단 기가 막힌 겁니다. 일단 이완규가 윤석열에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그렇습니다. 측근이 있고 그 이완규가 추천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윤석열의 입김이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제가 이제 정말 극단적인 위헌정당 해산 문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희박하다. 아유,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위헌 뭐 정당인데 이제 이미 근데 극우들은 지금 법무부에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 이런 청원서 뭐 수십만 명을 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래도 지금 두 사람의 재판관을 바로 추천을 한 것은 어쨌든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재판관을 2명을 혹여 그 사이에 만약에 뭐 한덕수가 탄핵이 된다든지 그럴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를 해서라도 빨리 저들의 입김이 있는 재판관 임명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치기죠. 새치기로 그냥 지금 자격도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그걸 이제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임명을 한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법리적인 논쟁, 위헌 논쟁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다음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두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닷없이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이 카드가 훅 들어온 것은 저는 이제 윤회 모사가 있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면서 빠터로 이완규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물타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조치들을 일단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면 국회 법사위가 가동이 되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이도 예.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예. 청문회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행이 임명해버리면 예, 대행이 예.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달 안에 다 절차가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충분히 네, 예. 가능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헌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두 사람은 임명되는 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퉈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목 2명을 임명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완규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위법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고, 마은혁 임명 안 한 것도 위법 아니다라고 했던 법제처장 이완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헌재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추천을 한 거지만 아직 4월 18일에 이제 임기가 마감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이제 네. 후속 인사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법률적으로 검토는 필요하지만 네. 그 전에 이 한덕수에 대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밟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행 체제로 차관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도 법무부 차원에서의 모종의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성? 이제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차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윤석열이 임명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장관보다는 덜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도 만약에 기각이 돼서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를 할 경우에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민주당도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남은 내란 잔당 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획책하고 예. 다시 뭐 복귀하는 이런 가능성을 여전히 예. 지금 꿈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아 진짜 끝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1일 금요일 윤석열 관저 퇴거 한다는 거고요.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짐을 이동시킨다라는 보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그 2사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마은혁 임명만 잘못이다. 후임 지명한 것은 용단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란의 공범이고 네. 그동안 이런 일련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윤석열의 뭐 석방에 대해서도 체포를 막는 그런 이제 뭐 시위, 관저 시위도 하고 계속적으로 윤석열과 이렇게 같은 행보를 해왔던 뭐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도부도 뒤에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그것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내란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 책임질 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런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걸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네.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예. 정부 때에 이 당시에 대통령 권한 황교안 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그때 맞아요. 임명을 못했잖아요. 그게 위헌이라는 걸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례에 비추어도 지금 사실은
무모한 사실 그 위헌임을 알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오늘 한덕수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환영이나 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끝내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내전으로 가겠다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까지 끌고 가려고 이완규 누구죠? 판사 이 두 사람을 함상훈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인 것이고요. 여기에 국민이 진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개헌도 여쭤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래도 지난 주말에 일요일에 느닷없이 나왔던 그 개헌론에 대해서 이제 좀 끝난 거죠. 일단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87 헌법이 그동안 변화된 대한민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은 네. 분명하다. 그리고 예.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not now.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방금 우리가 또 살펴봤듯이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그 잔불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득권들 저들의 저항이 굉장히 지금 또 만만치 않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 한 명만 물러났지 윤석열이 이렇게 임명하고 심어놓은 그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실상 내란의 그 불이 활활 다시 타오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개헌 국면으로 가는 것은 그런 내란 세력들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들이 지금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오히려 개헌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번에 있을 대선에서 그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되고 개헌이 이번 대선의 아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엔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